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투자는 뭐냐면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되는 투자자가 라지캡, 스몰캡, 미들캡 막 가리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투자 자산들 다 이제 사서 모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종목 선택을 할 때는 너무 다양성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방향을 한쪽으로 정하는 편이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방향이 다른 쪽 방향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상충되는 의도를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모순, 즉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제 중심 의도를 결정하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 너무 많은 의도가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들을 막 다 우겨 넣다 보면요,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 어렵겠죠? 투자를 하면서도 모순이 되는 상황을 정말 자주 만나시게 될 건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투자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너무 꾸역꾸역 다 담아내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헤징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에 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혼란스러워지고요. 포트폴리오도 나중에는 정말 손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우겨넣는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괴생명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의 중심 의도를 정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중심 의도가 있다면 이 상충되는 믿음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성장주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가치주 투자를 할지 고배당 투자를 할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할지 라지캡 종목에 투자를 할지 스몰캡 종목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자신의 의도를 딱 정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각각의 투자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장주 가치주 특징은요, 예전에 제가 되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맞을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성장주는 앞날이 유망하고 스마트한 젊은이와 되게 비슷해요. 머리가 엄청 비상하고 성실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한 수재인데 근데 문제가 현재 버는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을 쓰기만 하는 어린 친구인 거죠. 그래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면에 가치주는요, 현재 돈이 되게 많고 현금 흐름이 좋은 어르신과 비슷해요. 그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궈왔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주라고 하는 이 유망한 젊은이는 향후에 가치주라고 하는 어르신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기업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런 중장년층의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약간 좀 둘 다 가지기도 해요. 바이오, IT, 신기술 관련 분야의 투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선호하신다면 성장주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실 거예요. 반면에 식음료, 석유, 에너지 이런 우리 삶의 필수품 분야를 선호하신다면 가치주에 더 끌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과도기적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성장을 하면서 또 영업이익을 통한 현금 흐름도 되게 좋은 기업을 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도기적인 기업에 관심을 좀 갖기는 하지만 중심축은 성장주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성장주, 가치주는 저마다의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가능성이 되게 큰 만큼 훗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미래의 성장이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가치주는 현재 좋은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먼 훗날의 주가 상승이 원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창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고배당을 주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투자 스타일을 비중 있게 선택을 하시는 편이 더 합리적이에요.
현재 내가 넉넉한 배당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향후에 더 큰 시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투자하겠다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또박또박 배당, 즉 현금을 안겨주는 가치주에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의미 있게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막 둘 다 가져보겠다고 내가 성장주도 잔뜩 담고 가치주도 잔뜩 담고 그렇게 다 너도 나도 잔뜩 담다 보면 이게 참 정신없어지고 투자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어느 한쪽에 기울기를 좀 갖고 가시는 편이 나으실 거예요. 만약에 20대, 30대의 젊은 투자자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성장주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젊은 투자자라면요, 시드머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투자가 그다지 매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배당은 높아봐야 한 5% 내외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5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세 차익에 중심을 두고 베팅하는 편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년을 앞둔 60대 전후의 투자자라면 좀 다르겠죠? 이분들은 고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나이가 60 정도 되면 퇴직금이나 목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도 고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의미 있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스타일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을 하실 때 라지캡, 즉 대형주를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미들캡, 스몰캡 같은 중소형주를 선택하실지도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라지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대형주를 뜻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이에요. 미국 시장을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주를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인덱스가 바로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지수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량주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가 일반적으로 라지캡 주식에 속해 있어요. 반대로 스몰캡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소형주를 뜻해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위험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자산 뻥튀기도 가능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작전을 펼치기에도 너무 좋죠.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스몰캡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비전문가가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본업이 투자가 아닌 일반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라지캡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더 안전하시긴 할 거예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몰캡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투자가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스몰캡 투자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의미 있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몹시 힘들 거거든요. 만약에 자신만의 종목 선택에 뚜렷한 안목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스몰캡 투자에.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투자는 뭐냐면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되는 투자자가 라지캡, 스몰캡, 미들캡 막 가리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투자 자산들 다 이제 사서 모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목에 관심을 막 다 분산시키다 보면 나의 주식 계좌는 잘 모르는 종목들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직 투자금이 잘 무르익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스몰캡 주식들, 이렇게 미들캡 주식들에 손을 대시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좋아 보이는 주식들을 다 담기 전에 투자의 중심 의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저것도 막 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다 품고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모순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품으려고 하다 보면 내 애초에 가졌던 중심 의도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가 복잡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가뜩이나 우리 회사 생활이나 개인 생활 다 복잡한데 투자까지 그렇게 복잡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위대한 투자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보통 자신만의 종목 선택 그 스타일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굉장히 장기간 고수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잡다한 곳에 관심을 다 기울이기보다는 투자의 고수분들한테는 주종목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자신만의 투자 중심을 가지고 그 특정 포지션을 장기간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위대한 투자자분들처럼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